자리 정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비가 올해 되게 많이 오지 않아요?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내년에는 뭐가 많다라고 했죠? 음, 천둥 번개가 많대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죠?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내년에는 천둥 번개가 많다라고 해요. 몰랐죠? 여기에 수소수 하나 갖다 놓은 사람 누구예요? 여기에 수소수 갖다 놨다. 어? 고마워요. 감동이구만. 역시. 뭘 해줘야 될까 또 생각하게 만드네. 감동이구만. 눈인사 좀 할까요? 다 책을 안 봐서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거죠. 책을 안 봐서. 나 이 책 다 봤다. 다 안 봤어요? 조항은 사장님? 어?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 아까 아름 사장님은 보고 있더만. 홍석 사장님 다 봤어요? 그 웃음은 뭐죠? 얼만큼 봤어요? 띄엄띄엄띄엄? 이거 맘먹고 보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넉 잡아서 2시간? 2시간이면 보는데 나한테 2시간도 할애를 못할까? 어저께 10시 반, 11시부터 1시까지 한 번 더 봤고만. 오늘 해야 돼서. 딱 2시간 걸리더만. 책 안 봤어요? 아, 책 다 봤어요? 어? 보고 있어? 책을 많이, 이거 악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송병찬 사님 다 봤죠? 성공한다. 송병찬 사님 성공한다. 은지 사님 다 봤죠? 성공한다. 수진 다 봤어요? 성공해야지. 어? 성공할 거지? 어. 언니는 다 봤대.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다더니 진짜. 책을 악담한 지수 사장님 나의 행복 지수 다 봤지? 행복 지수가 떨어지네. 어? 보고 있어? 사장님들 정말 책 봐야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을 뭘 갖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정말 사업이 잘 안 풀린다. 방향성을 못 잡겠다. 내가 이 책을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돈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책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도 나오더만 책을 보세요.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성공하는 가장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책을 안 봤으니 알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만 화내야지. 자꾸 화내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안 돼. 웃으면서 다정다감하게 해야 돼. 현지 사장님 다 봤죠? 어. 연주 사장님 다 봤죠? 어, 이번 달 안으로 다 볼 거죠?
명구 사장님 다 봤죠? 언제까지 볼 거죠? 언제까지 볼 거죠? 거의 다 봤어요? 오, 5분이면 보겠구만. 아, 진짜 딱 5분 분량 남았어. 한 두세 장 남은 것 같네. 그지? 음, 다 봤네. 그 마지막 10장은 나중에 좀 이따 읽어줄 거야. 다 봤네. 다 봤어. 사장님들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의 내면의 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정명수 사장님? 칠판 좀 쓰게? 사장님들 이 책 다 본 사람, 이 책을 한마디로 나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책을 읽고 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내가 느낀 한마디. 책을 다 본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이제 정리해 줄 거야. 송병찬 사장님부터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내 머릿속에는 이 한마디로 이게 사장님들이 책을 보고 내가 이 책을 덮으면서 내 머릿속에 남는 한마디를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요. 아, 내가 이 책을 봤을 때는 내가 이 느낌이었구나. 언제 이 느낌을 받았구나. 그럼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한번 펼쳤을 때 그때 느꼈었던 그 마음하고 또 다른 감정이 또 느껴져요. 또 다른 새로운 게 보여. 영화를 볼 때도 또 새로운 게 보이고 하는 것처럼 그때만큼 내가 요만큼 성장했던 나, 요 점점 내 내면이 성장하는 거를 스스로가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책을 덮으면서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덮으며 한마디로 나는 이걸 느꼈다. 송병찬 사장님. 음. 송매찬 PM입니다. 네, 오늘 김태형 국장님이 하시면서 분명히 발표를 시킬 거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강의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읽어도 이 부분이 162쪽에 진정한 리더는 영혼을 향해 말한다. 이 부분이 이 책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부자 아빠와 가난 아빠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서로 배울 점은 있지만 결국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결국은 가슴을 울리는 영혼을 이제 울리는 그런 리더십을 키워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영혼을 향해 말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내면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나를 우뚝 세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와 같은 맥락이고 누군가에게 내면을 깨워낼 수 있는 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나의 니즈를 아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니즈를 파악해 줄 수 있다. 쉽게. 근데 그걸 너 이거지? 이게 아니라 감성을 터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진 사장님 다 안 봐서 부르지 말아라 이거야? 어, 나와봐요. 다음 명구. 그다음 명. 그다음 은미. 안은미. 최수진 MP입니다. 입니다. 책을 다 읽지 못해서 어, 조금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제대로 기억을 해내지 못하겠지만 어,
결국에는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 솔직하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네,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고 네, 본인은 꿈이 있다. 나의 꿈은 뭐다? 꿈이요? 꿈 꿈은 네,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어, 하 돈을 벌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좀 더 크게 하고 이거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고 그게 꿈입니다. 뭘 해? 저요? 어, 일단 많이 놀러 다녀본 경험도 없고 여기저기 네, 여행도 가보고 싶고 어, 좀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것도 좋아해서 좀 나중에 제 공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싶고 네, 배우는 걸 좋아해서 네 배우는 것도 네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트워크에 최적화가 된 사람이. 네트워크에 왜 최적화가 됐다라고 할게요. 배우고 가르쳐야 돼. 배우고 가르쳐야 돼. 네트워크의 가치를 얘기해 줬네. 책은 다 안 봤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네트워크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할게요. 명구 네, 강명구 MPM입니다. 그래? 네. 저는 그 책을 읽고 좀 제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가치들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사업을 하건 안 하건 결국에는 큰 꿈과 큰 목표 그리고 큰 야망을 가져라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인의 큰 목표, 큰 야망. 큰 목표, 큰 야망은요. 어, 저는 일단 제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그리고 어, 좀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좀 크게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가 제 목표이자 큰 야망입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 은미 사장님. 네, 안은미 MPM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번에 북모닝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제일 좋았어요. 152쪽에 이제 부자 아빠가 해준 얘기.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네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또 가치를 결정하는 힘으로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신념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다는 것도. 그래서 저는 딱 이 책을 읽었을 때 딱 그 남는 말이 가치와 신념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 뭐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그 신념을 얼마만큼 강하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소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냥 돈을 벌려고 쫓아가는 사업을 하냐. 요거에 이제 차이가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했던 거에다 적용을 해봐도 저도 이제 예전에는 좀 소울 없이 사업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가치도 잘 모르고 신념도 나만의 신념이 없었구나. 그냥 돈을 쫓아가는. 근데 이제 경험도 하고 이 책도 이제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내 일에 대한 가치도 더 또 깊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신념 또한 갖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 이제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지윤 사장님, 지윤. 네, 김지윤 MPM입니다. 저 좀 전에 은미 리더님이 저도 했는데 저도 가치와 신념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북모닝을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했었었는데 결론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했냐면 내 선택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선택을 맞은 거에 이제 내가 정확하게 나의 목표랑 이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기 모든 리더십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의 최강자이신 또 대표님과 또 스폰서님만 믿고 방향대로 잘 가게끔만 된다라면 나의 꿈을 이루는 거는 절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 더 자신 있게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영석 사장님. 네, 류영석 MP입니다. 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게, 결론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우리 올해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시스템을 하면서 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저도 또한 느끼면서 그게 정말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훌륭한 판매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론 리더십을 배우기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시간과 같이 북모닝 또한 뭔가 저희가 각자 다 이 생각을 뭐 전환시키고 생각을 키우는 이렇게 또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정말 맞고 내가 선택한 일이 정말 잘 되겠다. 우리 팀이 정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주 사장님. 전현주 MPM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확실히 현실에서 조금 창업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는 확실히 내 능력하고 내가 많은 것을 조금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은 확실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같이 하는 그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배움을 받으면서 사실 쉽게 이렇게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들하고 제가 북미팅을 진행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쓸 때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썼어요.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은 왜 이 책을 썼을까? 이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은 내부자인 거잖아요. 내부자가 내부를 바라볼 때는 당연히 좋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트워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사람의 책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하는 게 두세 권의 책이 더 있어요. 그럼 왜 그 책에서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알려주고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저자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아요? 사장님들이요. 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들 스스로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자가 과연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이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 가치.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흐름 4분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흐름 4분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제흐름 4분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흐름 4분면에서 우리가 이 인플로이 직장인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비즈니스 오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투자자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이 핵심 가치가 경제흐름 4분면이 각자 분면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어렵나?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 사장님들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어요. 95%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5%의 돈을 나누어 갖고 여기에는 5%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95%의 사람들이 95%를 나누어 갖는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95%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기존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져 있었는지 이걸 내가 건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흐름의 4분면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를 내가 말을 할지 몰라. 이 핵심 가치를 몰라. 그러면 이 4분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말 지금 어렵지 않죠? 이걸 알아야지 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나도 그랬었어. 그 사람을 내면으로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4가지 분면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 뭐라 그랬어요? 정신적, 신체적, 영적, 감정적. 이걸 터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스스로가 이걸 컨트롤, 이 각이 다 맞아야 된다며. 그러면은 이 4분면에 있는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장님들의 핵심,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핵심 가치가 뭐야? 핵심 가치. 장홍석!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로서 핵심 가치가 뭐예요? 여기. 아니.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면요. 안정성을 요구한대잖아요. 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안전인가? 안정성. 안정성. 발음이 안 돼. 그럼 자영업은요? 나만 알고 나만 본 거야? 아니 북토론을 나 정말 아, 책을 덮으면 이 책의 한 권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은 네트워크를 안 하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전달을 하고 이걸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네트워크를 할 때 최소한 5년 이상을 하라고 하는구나. 5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최소한 6개월이라도 모든 시스템에 100% 참여를 하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그래야 그곳에 있는 모든 거를 알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본 거잖아요. 내가 읽은 거잖아. 내가 읽었었던 이 책의 총평은 이거구나. 그럼 내가 얻어갈 건 이 부분이니까 나는 이걸 강조해서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밖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나하고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내면 되겠네. 이거였어요.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이걸 썼구나. 이걸 말하고 싶었구나. 책을 덮으면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말을 하는구나. 직장인들은 안정성을 요구를 하는데 자영업은 뭐예요? 개인의 역량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 개인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능력 발휘, 개인의 능력. 그럼 비즈니스 여기에서는 사업가에서는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핵심 가치가 뭐야? 라고 했는데 그 뭐야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는 뒤에 후속. 사장님들이 이거를 내가 밖에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지금 어디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납득이 돼야 여기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성공의 8단계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명단 작성. 장홍석. 명단 작성. 맞아요.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이에요. 첫 번째 꿈 목표 설정. 두 번째 명단 작성. 근데 사람들한테 명단 작성 해보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왜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 사람 끌어들이는 거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저자가 멜칼프의 법칙도 말을 했잖아요. 비즈니스에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파트너 찾기. 사람. 결국은 사람이다. 왜 그러겠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에서 돈이 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사람 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에서 핵심 가치는 뭐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 나보다 뛰어난 인재 발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재 발굴을 하고 있어? 이거예요.
내가 인재 발굴을 하고 있어? 인재를 만나고 있어? 인재를 찾고 있어? 인재를 만들어내고 있어?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내가 인재를 만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재를 시스템에 참석시키고 있냐라는 거, 합류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어떤 사람으로 연결, 네트워크 마케팅, 연결, 어떤 사람으로 연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맥을 정확하게 잡고 가자. 이거였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많죠. 안정한 것만 원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잘났죠. 의사, 변호사, 자영업, 사업 하는 사람들. 자기네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의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까지 했었던 거는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가치관이 이미 확립이 돼버렸어. 이렇게 가치관으로 확립이 된 이 가치관을 이쪽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오게끔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나를 돕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야. 그게 다야. 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더하기 소득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하기만 알고 있어요. 더하기만. 근데 왜 네트워크를 했을 때 최소한 그리고 그 분야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상급자, 리더를 만나봐라.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돈만 얘기하는지, 판매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만나봐라. 왜 다인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설현두 대표님, 고순명 그룹장님, 유한근 그룹장님, 안은정 사장님, 이 리더들이 왜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안은정 사장님이 왜 대단해요? 안은정 사장님이. 응? 파트너들. 안은정 사장님이 왜 대단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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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사님 뭐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 그렇게 하니까 제일 좋아한다. 정확해, 정확해. 그거거든요.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사람이잖아요. 대표님이 이렇게 팀을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게 네트워크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잖아. 네트워크는 함께라고 했잖아. 팀을 활동하고 수입의 잠재력을 무한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능하게 하는 일, 사람. 그러면 이 4분면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최소 5년이라는 시간. 근데 사장님들이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에게 내가 계속해서 이 사업이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는 뭐냐? 그것도 여기에서 그림으로 나와 있어. 그림으로 나와 있죠. 새해 비교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 자연의 학습 곡선에서 나오죠. 66페이지에. 우리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사람은 사업을 한 번도 이쪽에서
내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는 더하기에는 잘 알아. 더하기에는. 그래서 100만 원과 1원의 차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에는 잘하는데 곱하기에 대해서는 벌어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가 않아.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에 하루가 지나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이런 것처럼 요렇게 올라간다라는 곡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입문을 했다. 내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자연의 곡선, 이거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던 게 뭐냐면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어요. 한 달에. 근데 이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데 3년 동안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 5년이라고 했으니까 5년이라고 해볼게요. 5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어. 5년 동안. 5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 나는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써야 되고 생활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곡선은 여기에 있다가 새가 엄마 둥지에 나무에 그림을 너무 못 그려. 이 나무야. 나무. 그림을 못 그려. 여기에 둥지에 여기에 둥지. 둥지에다가 새를 낳아놨어. 근데 여기에서 땅보다는 높이 있었어. 점점 이렇게 되잖아. 날아가는 게. 이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함께 갈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를 하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5천이라고 하면 또 너무 많이 2천만 해. 이 2천만 원을 근데 요즘 2천은 돈의 가치가 없어. 3천으로 할까? 3천으로 하자. 3천만 원을 매달 벌어. 최하 3천만 원씩을 매달 벌어. 3천이니까 이제 3년으로 깎아 빨리 가야 되니까. 3년 동안의 소득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했을 때 결과론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견딘다고 그래. 나 그거 견딜 수 있다. 3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3년째 나는 3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야. 나 그거 견딜 수 있다. 손 안 든 사람은 못 견딘다야? 어? 류영석 선생님 못 견딘다? 아, 근데 왜 손 안 들어? 견딜 수 없다? 못 견딘다니까? 그래, 못 견뎌. 못 견딘다고. 근데 그걸 그래서 이 멘탈을 잡아주는 거, 나의 멘탈을 잡는 거, 나의 내면을 키우는 거, 이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에서 진짜 이 소득이 아니라 이 소득을 벌어가는 거를 계속해서 벌려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하에 5년이라고 했으면 5년 만에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세운 계획 안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6개월 만에 했으면 그 기간을 해야 된다고. 시간만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3천만 원을 번다 결론만 놓고 얘기를 하면 가능한데 그럼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시간들을.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사장님들 스스로가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고 하는 게 교육 시스템 안에서 나를 다잡고 또 다시 걸어가고 하라는 거거든.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 그게 뭐냐면 만족지연이래요. 내가 만족하는 거를 잠시 지연시킨다. 만족 지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감성적인 사람이야. 스스로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모르고 설득시킬 수 있는 힘도 모르고 핵심 가치도 모르고 그냥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 분야에서 정말 경험해서 실전 경험으로 얻어낸 노하우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나의 내면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95%하고 5%에 대한 비율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의식하고 행동하는 게 몇 %라고 해요? 왜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을 하면서 이걸 얘기해? 이거하고 연관되어져요. 사장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 왜 자꾸 김태형 그룹장은 나오면 저런 말만 하고 있을까? 왜 저 얘기만 할까? 왜 자꾸 생각하라고 할까? 왜 자꾸 써보라고 할까? 써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내가 쓰라고 하는 거를 진짜 쓰는 사람들은 진짜 막 엄청 이뻐해줘 버리고 싶어. 정말 이뻐해주고 싶어. 하버드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도출해냈대요. 백만장자가 된 사람하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 결국에는 둘 다 성공한 부류야. 둘 다 성공한 부류인데 백만장자하고 억만장자하고의 차이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있었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을까? 두 그룹의 공통점은 뭐였을까? 둘 다 성공은 했잖아. 두 분류의 공통점. 뭐? 화가? 정답. 두 분류의 공통점. 목표가 뚜렷했고 행동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행동했다.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억만장자가 되고 싶죠. 요즘은 백만장자 크지 않아요. 100만 달러가 얼마나 금액인지 아시죠? 100만 달러. 10억, 12억. 1년 기준으로 12억 소득. 그러면 그게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옛날에는 컸지만 요즘은 크다라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백만장자를 알아주지 않아. 이제 억만장자야. 억만장자는 최소 돼야 돼. 네트워크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 억만장자는 돼야 된다고. 최소. 사장님들 백만장자 꿈꾸고 있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백만장자하고 억만장자하고의 공통점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가 공통점. 다른 한 가지. 무엇이 달랐을까? 응? 맞아. 글로 썼다, 안 썼다. 글로 안 쓴 사람들은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백만장자. 글로 적었다. 글로 적었다는 억만장자. 왜 내가 사장님들한테 생각하세요. 적으세요. 적어봐. 써봐. 하겠어요. 어? 쓰고 나서 나한테 오면 내가 일로 와 이뻐해줄게 이러면서 막 이러면 썼으면서도 안 썼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써봐. 어? 정말.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이 그 종이 한 장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였는데 안 했대. 안 쓴대. 근데도 성공하고 싶대. 너무 웃기지 않아?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장님들 이걸 봐야 성공해. 이거 안 보면 성공 안 한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리는데 안 봐. 이건 저주야 진짜. 봐야 돼. 그래서 저도 어저께 1시까지 또 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알려줄까? 내가 왜 자꾸 이것만 얘기하는 건지를 말해줄까? 느껴져? 진짜 그러면 왜 이 의식하고 무의식을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가 살면서 왜 사장님들 생각하세요? 적어보세요. 말을 하냐면요. 내가 깨어있는 순간에 뭔가를 의식하는 거는요. 의식하는 거는 내가 아까 그러잖아. 요 95하고 5가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 사업을 차리는 사람이 자영업을 차리는 사람이 5년 내에 95%가 망한대잖아. 그러면 다 거의 다 망하는 거잖아. 내가 깨어 있을 때 의식하는 거는요. 5%밖에 되질 않아요. 의식하는 거는 5%밖에 되질 않아. 그러면 요 무의식이 95%야.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잠재의식을 이 나의 무의식을 자꾸 깨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8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그래. 나 진짜야. 아니, 내가 결론을 내렸어. 나만 공부 잘하는 걸로. 아는 자 공부 잘했잖아. 아는매 고대 공부 잘했잖아. 이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구만. 아,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내가 얻어가려고 하는 거,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게 뭐지? 나의 이 잠재의식을, 무의식을 그동안에 내가 학교 교육 생각해봐요. 학교 교육 6년, 3년 해서 고등학교만 나왔던 12년, 대학교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16년? 14년, 16년 동안에 배운 거를 이 가치감, 싱크대에 꾸덕하게 굳은 그 기름때를 벗겨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어? 왜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너가 이 사업을 여기가 아니라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 줄 알아? 너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줄 알아? 너가 왜 이렇게 변화가 가져오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8가지 가치에 대한 거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책을 우리 필독서 다인의 필독서로 했는데 그걸 말을 못해.
이 사람이 가장 비즈니스에서 사람 연결되는 거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니까 비즈니스가 안 돼. 비즈니스 오너에서 핵심 가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연결이 안 돼. 의식이 5%야.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 얘 의식하고 있는 거는요. 정해져 있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너는 무한 능력자야. 무한해. 무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잠재의식이야. 그래서 말 조심, 모든 거는 다 선순환이야. 다 연결되어져. 그래서 말 조심해라. 그래서 생각 조심해라.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거 작은 생각이 너의 머리에 돈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라.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했었던 그게 막아져. 두려움이 생겨버리거든. 그러면은 이 무의식을 깨워내는 거, 이 숫자, 그래서 교육에 들어와야 되고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고 스폰서와 소통해야 되고 내가 파트너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고리로 이어지는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싶었었던 거는 네트워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네트워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투잡으로라도 진행을 하래. 그리고 돈은 누구한테로 흐른대요? 리더한테로 흐른대요. 사장님들, 리더님들 이러죠. 리더님들 이러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예요? 나 스스로를 이끌 수 있고 나의 내면이 누군가에게 내면으로서 깨어낼 수 있는 사람. 홍변차 선생님 아까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다. 그게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리더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파트너에게 회사 제품 보상 이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깨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뭘 함께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뭘 할까? 이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뭘 만들까? 그 일이다고. 비즈니스에서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연결되어져요. 요게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잠재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깨어나기 시작할 때 폭죽이 터지듯이 파편이 터지듯이 엄청난 기적적인 머리 내가 망치로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에 나 너무 쉬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트워크 너무 쉬워.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 일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말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 네트워크 너무 어려워. 힘들어. 사람 만나기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95%거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거는요 5%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뭐냐? 누군가의 95%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무의식에서 이 카메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상상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고 한 거 나온 거잖아요. 그럼 사장님들이 내 인생을 위한, 내 삶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팀을 위한, 나의 조직을 위한, 나의 가정을 위한 이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 버릴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내가 만들고 나면 누군가에게는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 거니까 가능해지는 거야. 이 말 어렵지 않죠, 지금? 못 알아들을까 봐 말을 엄청 쉽게 풀었었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어렵지 않죠? 세상에 보여지는 게 5%밖에 되질 않아요, 사장님들. 그래서 사장님들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사장님들 생각으로 만들어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인 자인의 리더들이니까. 자인의 리더들한테로 모든 건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사분면에서 얘기하는 핵심 가치하고 왜 이 비즈니스 오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기에서 비즈니스 오너에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멜칼프의 법칙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제적 가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의 제곱이다. 제곱이 붙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의 제곱. 2명이 아니라 2명이 4명이고 4명이 더 배가 되고 배가 6이 되면 16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레버리지의 힘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현실 점검을 해주고 이 사람을 깨어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라고 책을 달달달달 외우라고 그랬고 제품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 내 몸을 살리는 수소수를 달달달달 외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리더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리더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 8가지에 대한 거. 이 8가지를 하나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 내가 이 교육에서 나는 무엇을 변화했지? 각 질문 하나하나에다가 내가 답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하나에다가. 그럼 그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걸 말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 리더라고 하면 이 책을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다. 그럼 레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곱하기 소득에 대한 소득의 원리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테이블 미팅이든 1대1 미팅이든 사업 설명이든 누구를 만나서도 내가 지지 않아요. 스스로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 쓰러뜨릴 수 있어. 완벽하게. 왜? 다 쓰러뜨릴 수 있다니까는 갑자기 원더우먼 뭐 이게 드드드드드드드 막 이거 같아. 정말 사장님들이 두려운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말을 못하는 건 내가 저 사람한테 갔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면 하라고 하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3가지 책만 다른 책 안 본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내추럴이 플러스 안에 다인그룹에서 내가 최고의 팀, 최고의 그룹, 최고의 내가 될 거야 라고 했으면 그것만이라도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는 부분, 아, 이 책을 덮으면서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리더에게로 흐르고 그럼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 나부터가 교육이 돼야 되니까 말한 거 김태형 그룹장이 말한 거를 내가 먼저 하고 리더십을 파트너들에게
할 수 있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내 스폰서가 안 하면은 내가 하면 되지. 나도 리더니까. 그렇게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스스로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들어오셨잖아. 특히 다이는 6개월 된 사람이 많지 않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래.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기야. 비즈니스 오너로서 내가 성공을 한다. 앞전에 내가 두 사람에 대한 걸 강조했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진짜 이거 핵심 가치부터 뾰족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명확성이 떨어져가지고 몰랐네. 다시 점검하자. 기간 설정 다시 하자. 언제까지? 내가 정한 기간 동안 3년 동안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의 곡선처럼 이 기간을 내가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왜? 3년 뒤에 나는 CFC로서 3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3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버는 사람이니까 미리 가서 보세요. 사장님들이 나 오늘 힘들다 라고 하면 뭐냐면 미리 결과를 만든 나 여기에서 내추럴이 플러스에서 성공할 거라는 거 100% 확신한다. 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100% 확신을 해야 돼. 사장님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곳에서 결과를 만들고 해내야지. 할 수 있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과를 미리 가서 보는 거야. 송병찬이 성공해서 3년 뒤에 통장에 3천, 5천 찍히는 모습을 미리 가서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의 이런 시련, 이런 고통, 두려움, 힘든 거 그래 있더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니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요. 근데 그런 걸 할 줄 모르잖아요. 포기. 중간에 멈춰. 그 과정. 근데 내가 그걸 미리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내가 결과를 만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옷을 사놓고 보라고 하는 그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조그만 뭐? 안 돼? 맞지? 맞다니까. 아니 그거 유튜브에서 나왔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미리 가서 보고 오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 절대적으로 높아져. 사장님들이 그걸 꼭 해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책 뒷면에 책을 끝내면 이 부분은 재홍이가 안 왔네. 목소리 좋은 재홍이가 읽으라고 그러려 했더니 미팅 갔네. 누구를 하지? 은비 사장님 할래요? 여기 다 읽어줘요. 뒤에는. 네. 나와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다 읽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당신에게 꼭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권하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따르기 바란다. 첫째,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어라. 둘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시작해라. 5년, 2년, 1년 아니면 6개월이라도 그 사업에 온 힘을 다해 전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결승선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승자는 자신의 결승선에 1등으로 넘었는지 꼴등으로 넘었는지에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승선에 넘는 일 자체이다. 하지만 패자는 결승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
패자는 평생 100m 경주에서 95m까지만 달리고 주저앉는 사람이다. 셋째, 집요하게 목표를 매달려라. 일단 마음을 먹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수시로 바꾸지 말라. 그것을 실패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만일 앞으로 1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1년 동안은 당신의 후원자가 권유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을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적어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 사고방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면 말이다. 나는 5차례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넷째, 목표를 설정해라.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단지 매달 수입을 몇 푼 더 올리고 싶은가? 직장에서 받은 봉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가? 1년에 몇 100만 달러를 버는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한 달에 100만 달러를 버는 최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다섯째, 당신의 삶이 온통 그 사업에 달린 것처럼 파고들고 공부하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여섯째, 꿈과 포부를 크게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절대 버리지 말라. 설령 당신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작은 꿈을 갖고 작은 꿈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 큰 꿈을 갖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럭저럭 성공한 사람과 진정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들이 가진 꿈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꿈은 크게 가져라. 그 꿈이 언젠가는 실현될지 모르는 범위니까. 그러니 가능한 한 큰 꿈을 야망을 갖고 살아가라. 네. 뒤에 책을 마치며 이 부분은 사장님들이 10번씩 읽어보세요. 10번. 알았죠? 네. 오늘 북미팅은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는 대표님이 나오셔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범인데요. 제가 왜 나왔냐면, 우리 이번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정말 나는 좋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빡! 어깨야. 빡 들어주세요. 예, 예, 예. 조그맣게 올리지 말고, 그냥 귀에 닿게, 이 팔이 귀에 닿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좋았어요? 예. 저도 사실은 뭐 도착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김태형 사장님의 그 강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정말 이 지금 어떤 그 받았던 이런 교육들, 이런 내용들, 이런 거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슴 속에 정말로 담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들었던 교육 내용들, 좋았던 이런 내용들 다시 끄집어내면서 사업의 의미를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저도 옛날에 항상 제가 사업을 강의를 할 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제가 사업했을 때를 빗대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교육할 때마다 가끔씩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방향성을 잃었을 때 항상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교육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도 그냥 뒷자리에서 그냥 막연하게 듣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교육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우리 김태형 그룹장님 이런 교육은 정말로 명강이란 말이에요. 예, 이 가슴에 진짜 이 두고두고 이렇게 꺼내보는 그런 강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목표와 계획이 정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끝에 우리 김은비 사장님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 내용들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방향성을 좀 잡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강의해 주신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 사실 분위기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렇죠? 날씨는 흐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화창하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 여러분들은
계절로 보면 7월, 8월 뭐 어쨌든 여름이잖아요. 입추가 지났으니까 8월에 입추가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로 들어선 거잖아.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을 아니었나요? 맑고 화창한 잠자리가 날고 있는 그런 가을 그 정말 막 그 들꽃이 가을에 피어 있는 그런 가을이지 않았어요? 아니었구나. 네. 아니었나 보네요. 그래서 날씨는 흐리지만 그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정말 흐렸던 마음,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한번 업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말 오늘 정말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김태형 그룹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장님이라고 할까요? 네. 그룹장님한테 우리 진짜 큰 박수 보내드립시다. 네. 나는 억울해. 왜 억울하냐면 아니 처음에 박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정말 고마워서 치는 박수라면 정말 진짜 막 천정이 들썩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민군 박수 치는 거 안 봤어요? 그 정도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 사장님? 우리 지수 사장님만 박수 한번 쳐볼까? 자, 박수 준비. 박수 준비. 자, 박수 준비. 자, 시작. 예. 야, 진짜 물개를 여기서 보네요. 물개를 여기서 봐요. 예? 예. 우리 저렇게 좀 열정적으로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말씀으로. 맞죠? 예, 우리 김태형 그룹장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당연하지의 나라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죠. 어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 주려고 하는 사람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오늘이 새로운 오늘, 그죠? 네,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새로운 오늘의 새로운 시작이라면 정말 우리 김태형 그룹장님의 강의는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 이거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적인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절대적인 긍정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될 수 있다고 믿고 가고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보여줘도 힘들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학과가 하나 있었어요. 사학과가. 근데 그 사학과가 이게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모르겠대요. 내가 돈을 벌면 돈을 정말 버는 사업이라면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사업을 할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을 보여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그러면 내가 보여주면 너 정말 끝까지 사업할 수 있어?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안일하게 개념 없이 행동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까보여줬어요. 자, 어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벌었지? 응? 벌어 못 벌어? 그러니까 진짜 보네요. 걔가 갔을까 했을까? 갔어요. 갔다고요. 걔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면 끝까지 남아서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대요. 내가 이거 정말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나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얘가 보여준다고 해서 사업 열심히 하고 안 보여준다고 해서 사업 열심히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지 의지에 달린 걸 알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근데 결국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된다 안 된다 돈을 버는 걸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정말로 나의 그 꿈들 이런 거를 내가 믿고 가면 그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100% 나올 수 있는데 보여준들 확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숫자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보여준다고 사업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고순명 사장이 내가 얼마 벌어서 아파트를 샀고 내가 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집을 샀고 이거 백날 얘기했지만
가는 놈은 가요, 안 가요? 가는 놈은 가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답답한 거야.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돈이 벌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강의 안 하잖아. 그거 해도 안 좋아. 사실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정말 실질적으로 선명하게 그거를 회의 받은 거를 탁탁탁탁 짚어서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가요, 안 가요? 하는 놈은 해요, 안 해요?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보인다고 해서 믿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어요. 스폰서의 방향성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회사를 믿고 이렇게 믿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정적일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줘도 자기 자신을 못 믿어. 회사를 못 믿어. 스폰서를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공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오늘 우리 김태형 그룹장님의 강의를 듣고 정말 이렇게 들었지만 이런 강의 정말 듣기 어려운 강의다. 이거는 정말 사업을 성공해 본 사람들이 걸어갔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지 이 핵심 포인트를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사업가님들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하우를 그 강의 속에서 나왔던 그 중요한 것들, 내용들을 정말로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써먹을 수 있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책의 내용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외우세요. 멘트거리 없다고 가서 하지 말고 외우시라고요. 그것만 가서 외워서 얘기해도 유식하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내용 가서 여기 얘기하면 인정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못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 아까 그 책 뒤에 나오는 얘기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절절하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상대방들이 소화 잘 할 수 있게 내려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북모닝 같은 거 전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말할 말이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책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그 지정했던 책들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고객들한테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경험하고 비추어서.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강의하신 분들의 강의 내용들, 내려준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너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했을 때, 네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고 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면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변화하세요. 아셨죠? 네. 너무나 좋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김태형 어? 어, 우리 그룹장님 너무나 좋은 강의했는데 정말 우리 김태형 그룹장님 강의 듣고 그 감동의 내용들을 정말로 그 카카오톡에 올려서 단체 톡방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 단톡방 다인 단톡방 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물론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어떤 말 그 교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어떤 말 규절들 있잖아. 구절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 그냥 다 누구나 똑같은 그런 내용 말고 정말 내가 느꼈던 그런 강의들 그리고 어떤 강의에서 어떤 내용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가 공유하고 다시 느끼고
다시 마음을 잡고 멋진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최고로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